군사 역사에 기록된 가장 뼈아픈 실패, 미국의 BAT 프로젝트.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 기술적 장벽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집념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비밀 서고에나 갇혀있던 죽은 기술이 한국의 AI 반도체를 입고 전 세계의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것이죠. 핵무기보다 무섭다는 신의 무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소식에 워싱턴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무시당하던 서름과 조롱의 시간을 견디고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위풍당당한 모습, 전 세계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헤일리입니다. 30년 전 미 국방부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 BAT라 불리는 지능형 자탄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수석 분석관이죠. 당시 우리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역량과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그 가공할 진동과 충격, 그 아비 규환 속에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인공지능 칩을 구현하는 건 당시 우리에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무모한 짓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 프로젝트는 펜타곤의 가장 깊은 서고 속에서 먼지만 쌓인 채 위대한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잊혔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의 자부심도 함께 묻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의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심포지엄 현장에서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제가 포기했던, 아니 인류가 포기했던 바로 그 꿈의 기술을 완성했다며 무대에 오른 것이죠. 장내엔 싸늘한 냉소와 비웃음 섞인 헛기침 소리가 가득합니다. 제 바로 옆자리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미국의 방산재벌 조나단 프라이스는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주변에 들으라는 듯 조롱을 내뱉더군요. 미국도 포기한 걸 저 동양의 작은 나라가 해냈다고? 저건 100% 사기극이거나 저질 복제품일 게 뻔해.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지만 저는 무대 위에 선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닌 수천 번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하고도 시퍼런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대형 화면 가득 펼쳐지는 한국의 천무 3.0 발사 영상.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대기권 끝자락에서 분리된 수십 개의 자탄들이 마치 지능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각자의 먹잇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흩어지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조나단의 손등에 핏줄이 돋고 찻잔이 덜덜 떨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30년 전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기술적 정점, 그 잔혹한 충격을 견뎌내고 실시간으로 표적을 식별해 타격하는 AI 자탄이 지금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기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무기 하나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못 박았던, 전 세계 무기 체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한계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면으로 돌파해 부순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저 멀리 포디움 뒤에서 담담하게 수치를 설명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오만한 거인들이 자신들의 패권에 취해 안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그 장벽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나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고 행사장 뒷줄에 앉은 펜타곤의 정보원들은 급하게 워싱턴 본부로 전문을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천무 3.0의 자탄들은 이제 목표물인 구식 전차들을 자비 없이 파괴해 나갑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가장 위협적인 타겟부터 순서를 정해 요격하는 그 정밀함은 우리가 꿈꾸었던 인공지능의 완성형 그 자체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지만 동시에 거대한 공포가 그들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갑니다. 세계 군사 패권의 지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조롱을 찬사로, 무시를 경외로 바꿔놓은 이 무서운 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제가 왜 이 한국의 무기 앞에 이토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그 답은 이제 막 시작된 한국 방산의 위대한 반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만한 거인들이 무너지고 진정한 실력자가 세계를 호령하는 그 전율 돋는 현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사실 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펜타곤 상황실에서 마지막 테스트 실패 보고를 올릴 때 느꼈던 그 절망적인 침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당시 우리는 1,000억 원짜리 자탄 하나가 미사일에서 분리되자마자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면 속의 한국산 자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아한 발레리나처럼 허공을 유영하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의 가장 취약한 지붕을 내리찍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입니다. 옆에서 조나단이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마도 자신의 회사 주가가 폭락할 것을 직감했거나 아니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한국에 밀렸다는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죠. 그토록 한국을 얕잡아 보며 카피캣이라 부르던 자의 뒷모습이 저토록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무대 위의 한국팀 리더 박준호 수석 연구원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마치 이 정도 결과는 당연하다는 듯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다음 목표와 더 완벽한 기술을 향한 갈증만이 보일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습니다. 제 평생을 괴롭혔던 실패의 망령이 오늘 이 한국인들에 의해 비로소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저들이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저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진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 국방장관들의 수첩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윗자리에 적힐 것이며 우리 미국의 펜타곤조차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탄 하나하나가 목표물을 타격할 때마다 회의장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둔탁한 폭발음은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립니다. 30년 전의 실패자였던 저, 로버트 헤일리.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반전 뒤에 숨겨진 더 깊고 은밀한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의 비열한 음모와 그것을 실력으로 짓밟아버리는 한국인들의 통쾌한 역전극. 여러분은 지금 그 역사적인 현장의 첫 페이지를 저와 함께 넘기고 계신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이 화려한 심포지엄 장내를 가득 채운 침묵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던 조나단 프라이스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찻잔이 잘게 떨리며 받침대와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만이 이 기묘한 정적을 위태롭게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이로운 순간도 잠시 행사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급박하게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조나단의 귀에 무언가를 다급히 속삭이고
그 순간 조나단의 눈빛에는 비열한 생기가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대 위에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검지를 치켜듭니다. 잠깐, 이 영상은 조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라고 해도 이건 명백한 미국의 자산인 BAT 프로젝트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한 카피캣일 뿐입니다. 그의 고함이 터져 나오기가 무섭게 제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뜬 건 워싱턴에 있는 제 옛 정보국 동료의 긴급 메시지입니다. 로버트, 당장 조심하게. 중국 해커그룹이 한화의 메인 서버를 노리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네. 지금 기술 데이터가 통째로 증발할 위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 위대한 성취를 시기하는 거대 자본과 그 틈을 타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검은 세력의 조직적인 칼날이 대한민국을 향해 동시에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준호 수석연구원의 얼굴을 살핍니다. 조나단의 노골적인 협박과 갑작스러운 해킹 소식에 그의 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입니다. 특허 소송 준비해. 너희는 오늘부로 파산이야. 조나단은 이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열하게 웃어댑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타국의 땀방울을 짓밟으려는 그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인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당황하던 박준호 수석이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집니다. 조나단 부사장님, 저희는 미국의 BAT 보고서를 수만 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의 기록이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만든 천무 3.0의 AI 알고리즘은 미국의 음향 센서가 아닌 대한민국 독자 기술인 다중 스펙트럼 광학 인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특허 도용이라니요. 저희는 당신들이 보지 못한 길을 새로 닦았을 뿐입니다. 박 수석의 당당한 반박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사장 스크린의 영상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커먼 경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마침내 심포지엄 중계 시스템까지 침투한 것이죠. 조나단은 이 혼단을 틈타 저것 보라고 기술이 불안정하니 시스템이 뻗는 게 아니냐며 쐐기를 박으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 낭패감이 스칩니다. 기술력의 진위를 떠나 이런 공개적인 망신은 대회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게 뻔하니까요. 저는 더 이상 관찰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30년 전 제가 실패했던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꽃피운 이 젊은이들이 이런 비열한 음모에 무너지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합니다. 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힙니다. 조나단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쏘아보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수석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전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 로버트 헤일리입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천무 3.0의 기술은 미국의 그 어떤 특허와도 궤를 달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30년 전 실패했던 그 지점을 한국은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장애는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누군가 비열하게도 이 위대한 순간을 방해하려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서 울려 퍼지자 조나단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워싱턴 동료들에게 바로 연락해 해킹 경로를 추적하도록 지시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함을 증명하는 건 소송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박 수석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박수석의 말과 함께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공격해온 해커들의 IP를 역추적해 방어벽을 세우고 오히려 그들의 서버를 무력화시키는 역공이 펼쳐집니다. 10여 초 후 지지직거리던 화면이 다시 맑게 돌아오며 천무 3.0의 마지막 테스트 영상이 더욱 선명하게 송출됩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전시회가 아닙니다. 오만한 강대국과 비열한 약탈자들에 맞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실력 하나로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날리는 거대한 전쟁터인 겁니다. 조나단 프라이스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오가는 전장 속에서 승리의 여신은 이미 대한민국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음모와 협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천문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침묵과 혼돈이 뒤섞인 심포지엄 장내, 조나단 프라이스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차가운 조명이 내리꽂힙니다. 그가 뱉어낸 특허 도용이라는 비열한 프레임이 공기 중에 흩어지기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가락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중북 해커들의 파상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역공의 실마리를 찾는 그들의 뒷모습에선 30년 전 우리가 가졌던 오만함 대신 벼랑 끝에서 단련된 강인한 투지만이 느껴집니다. 저는 박준호 수석의 곁을 지키며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해킹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와 통신 그리고 AI 분야에서 쌓아온 그 거대한 저력이 하나의 송곳이 되어 거대 세력의 심장을 찌르는 과정인 겁니다. 조나단은 연신 땀을 닦으며 본국과의 통화에 열을 올리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추는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박수석이 짧은 호흡을 내뱉으며 엔터키를 강하게 누릅니다. 그 순간 지지직거리던 메인 스크린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정화되며 천무 3.0의 실전 테스트 하이라이트 영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자탄들이 적의 재밍 신호를 역으로 추적해 공격 근거지를 초토화하는 장면인 것이죠. 장내엔 이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조나단이 그토록 주장하던 특허 도용은커녕 이건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차세대 전자전 대응 기술이 탑재된 괴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조나단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봅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미국의 방산 패권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 청년들의 손끝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본부에서도 실시간 중계를 보던 장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소식이 제 귓가에 들려옵니다. 이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혁명이다 라는 미 국방부 차관의 긴급 논평이 외신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국을 비웃던 서구의 전문가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10명, 나중엔 조나단의 측근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기술의 탄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은 이제 분노를 넘어 처참한 패배감에 휩싸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따라쟁이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 까마득한 앞을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박수석은 그런 조나단을 향해 비난 대신 단호하고도 기품 있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이 기술을 빚었을 뿐입니다. 박수석의 그 한마디가 심포지엄 장내를 울리는 순간 저는 30년 전 실패했던 저 자신이 비로소 용서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만에 빠져 불가능이라 단정되었던 그 영역을 대한민국은 겸손하고도 치열한 노력으로 정복해낸 겁니다. 이제 펜타곤 상황실의 경보음은 공포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향한 경외의 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면 속 천무 3.0은 이제 모든 패스트를 마치고 당당하게 위용을 뽐냅니다.
적의 모든 도발을 무력화하고 평화를 지켜낼 신의 무기. 그 무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겪었던 한국인들의 서름과 인고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조나단의 비열한 음모는 오직 한국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들러리가 되었고,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그는 제 손길에 짧은 눈인사로 답하며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만했던 거인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정직한 땀방울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방산신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역사적 대반전의 순간. 그 전율 돋는 현장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프라이스의 오만했던 눈빛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는 사이 심포지엄 장내를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어느덧 숭고한 경일심으로 바뀌어 흐릅니다.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비열한 음모의 칼날을 휘두르던 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는 이 기막힌 풍경.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진념이 빚어낸 거대한 시대의 전환점인 겁니다. 저는 박준호 수석의 곁에서 이 찬란한 역전극의 마지막 페이지를 목격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컥함을 느낍니다. 박 수석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조명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밤을 새우며 연구실을 지킨 우리 동료들, 그리고 이 기술을 믿어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팍에 박혀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각 한국의 한화 본서와 연구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겠지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나라. 남들이 버린 고철을 모아 기계를 만들고 남의 나라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신의 영역의 깃발을 꽂고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선도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선 겁니다. 무대 뒤편으로 밀려난 조나단 프라이스는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초라한 패배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 수준의 주가 폭락을 겪고 있고, 그가 사주했던 해커 조직은 한국의 역공에 의해 그 실체가 전 세계 수사기관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인과응고. 남의 피땀 어린 노력을 조롱하고 빼앗으려 했던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싸늘한 법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중소국가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무장한 거대한 거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심포지엄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폴란드와 나토의 주요 관계자들이 박 수석에게 정중하게 격리를 건넵니다. 대한민국의 천무 3.0은 우리 유럽의 평화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신뢰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 흐르는 도끼와 끈기,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참가에 서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수많은 박준호들이 있을 겁니다. 30년 전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건져 올려준 것은 미국의 거대 자본이 아니라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한국인들의 무서운 열정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은 펜타곤의 수석 분석관이었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인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한국 팀원들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그들의 어깨엔 인류의 평화라는 숭고한 책임감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입술을 주목할 것이며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칼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단단한 눈빛. 저는 오늘 그 눈빛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어떤 시기와 질투도 비열한 음모와 협박도 당신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멈춰버린 역사의 바퀴를 다시 돌려 신의 영역을 정복한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방산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꿈을 대신 이뤄준, 아니,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른 대한민국이 있기에 말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시대가 드디어 왔노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지난한 세월을 아는 이라면 오늘의 이 승리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 프라이스의 오만했던 눈빛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는 사이 심포지엄 장내를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어느덧 숭고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흐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비열한 음모의 칼날을 휘두르던 자들이 이제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는 이 기막힌 풍경. 그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집념이 빚어낸 거대한 시대의 전환점인 겁니다. 저는 박준호 수석의 곁에서 이 찬란한 역전극의 마지막 페이지를 목격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컥함을 느낍니다. 박 수석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제 앞으로 다가오는군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조명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밤을 새우며 연구실을 지킨 우리 동료들, 그리고 이 기술을 믿어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팍에 박혀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각 한국의 한화 본서와 연구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겠지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나라. 남들이 버린 고철을 모아 기계를 만들고 남의 나라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서러운 눈물을 삼켰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신의 영역에 당당히 깃발을 꽂고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선도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선 겁니다. 무대 뒤편으로 밀려난 조나단 프라이스는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초라한 패배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 수준의 주가 폭락을 겪고 있고 그가 사주했던 해커 조직은 한국의 역공에 의해 그 실체가 전 세계 수사기관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인과응고. 남의 피땀 어린 노력을 조롱하고 빼앗으려 했던 자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싸늘한 법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중소국가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로 무장한 거대한 거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심포지엄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폴란드와 나토의 주요 관계자들이 박 수석에게 정중하게 격리를 건넵니다. 대한민국의 천무 3.0은 우리 유럽의 평화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신뢰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 흐르는 도끼와 끈기,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참가에 서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수많은 박준호들이 있을 겁니다. 30년 전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건져 올려준 것은 미국의 거대 자본이 아니라 불가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한국인들의 무서운 열정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은 펜타곤의 수석 분석관이었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인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한국 팀원들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그들의 어깨엔 인류의 평화라는 숭고한 책임감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입술을 주목할 것이며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칼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단단한 눈빛. 저는 오늘 그 눈빛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어떤 시기와 질투도 비열한 음모와 협박도 당신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멈춰버린 역사의 바퀴를 다시 돌려 신의 영역을 정복한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방산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꿈을 대신 이뤄준, 아니,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른 대한민국이 있기에 말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시대가 드디어 왔노라고 말입니다. 어느덧 창밖의 어두움이 짙어지지만 제 마음속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의 벽을 허물어뜨린 대한민국 정신의 승리입니다. 조나단처럼 오만하게 우리를 내려다보던 세상의 편견을 실력으로 잠재운 이 쾌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기억이 될 겁니다. 박수석과 그 팀원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타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봅니다. 오늘 제네바의 밤은 길겠지만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더욱 선명하게 비출 것입니다. 저 로버트 헤일리,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써내려간 이 위대한 대역전극의 목격자로 남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